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제중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그런 자기소개서나 면접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국제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이제 쌓을 수가 있고 이 경험을 자소서나 면접에 이제 활용도 할 수가 있어요. 국제중 그 설명회를 맡게 된 이소영 강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국제중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중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국제중이라고 하는 것은 외고나 이제 국제고 같은 이제 특목고의 중학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중의 목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글로벌 교육과 영어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제 부산국제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이제 대원국제중, 영흥국제중, 그리고 청신국제중, 부산국제중, 선인국제중 이렇게 총 5가지의 국제중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는 이제 대원국제중, 영흥국제중, 청신국제중 이렇게 3가지 국제중이 있고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도 이 수도권 국제중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3년간 그 대원국제중 경쟁률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경쟁률을 이제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국제중을 이제 보시면은 2023년도에는 경쟁률이 17.31, 24년도에는 19.92, 그리고 2025년 올해에는 23.77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3년도에 14.73, 24년도 16.06, 그리고 2025년도에는 18.39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국제중이 경쟁률이 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제가 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이제 완화가 되면서 특목고나 이런 자사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특목고라고 하면 이제 비교적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내신을 받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 좋은 내신을 받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변화하면서 5등급으로 이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목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특목고에서는 국제중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수업에 준비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중 같은 경우에 특목고의 이제 중학교 버전이니까 굉장히 특목고 수업에 준비된 학생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중 학생들이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 높다라는 말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수치화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그 총 졸업생 중에서 이제 80%가 넘는 학생들이 특목고나 이제 자사고를 이제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제중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그런 자기소개서나 면접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국제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이제 쌓을 수가 있고 이 경험을 자소서나 면접에 이제 활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원국제중에서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좀 가져와 봤는데 뭐 독서 캠프, 국제교류, 그리고 뭐 영어 뮤지컬이나 뭐 플루 스페인어 기초, 그리고 뭐 스포츠 클럽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서 북 리포트 쓰는 거나 아니면 우리 고전 읽기 뭐 100일장 이런 독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진학 그런 지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이나 실험이나 뭐 발표 이런 학생들이 좀 주도하는 열린 교육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학급 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사실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은 부모님보다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일반중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좀 수준별로 맞춤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좋은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맞춤 그 개별 지도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학 그 대비 프로그램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3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 논문을 제출을 한다든지 진로 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고 교과별로 1대1로 총 40회 정도의 상담 및 멘토링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국제중이 이렇게 대원, 영훈, 청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이랑 영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고요. 청심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원이랑 영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지원이 가능한데 청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로 지원 자격이 갖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특목고나 대학을 좀 진학에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영훈이랑 이제 청심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좀 고려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로 좀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집중 교육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교육열과 이제 학문적 성과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원외고 연계가 가능하고 방과 후에 이제 진학 대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훈 같은 경우에는 학업 외에도 예체능, 전인 교육에도 비중을 좀 두고 있는 편이고요. 학업 그리고 예체능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좀 영훈 국제중에 좀 진학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학교 중에 유일하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좀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좀 청신국제중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심화학습이랑 이제 특기 적성 활동을 좀 병행할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국제중이랑 영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100% 전산 추첨으로 이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이제 100% 추첨으로 진행을 하는데 2배수를 이제 선발을 한 다음에 2차에 자소서랑 이제 면접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돼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과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자소서와 이제 면접을 좀 준비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 대면 입학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영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면 입학 설명회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이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2024년도 기준으로는 9월 21일 날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이랑 학부모 둘 다 모두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 입석으로까지 충분히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4월, 5월, 6월 그리고 9월에는 이제 2번 진행이 되어서 총 5번 대면 입학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전에 이제 공지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공지사항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에서는 뭐 학교 소개나 중국의 입학 안내나 뭐 재학생 교내 투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국제중 이제 내신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와 이제 기말고사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모두 이제 대원국제중 내신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교과서보다는 이제 부교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표도 보시면은 교과서에서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2문제가 나왔는데 부교재에서는 24문제나 나왔죠. 비율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교과서는 7%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93%죠. 거의 다 부교재에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7%, 부교재는 93%에서 나와요. 여기 그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인사이트 리딩을 쓰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원국제중 내신 특징을 좀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도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좀 나올 거고, 두 번째 이제 독해 유형 문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학교예요. 독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또 지문을 좀 분석하는 그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맥상 쓰인 어휘의 의미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어법에 맞게 좀 그 영작하는 그런 서술형 시험도 이제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 대형 국제 중 이제 내신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4번에 이제 이 depression이 있는데, depression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뜻도 있고, 온폭 패인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depression은 온폭 패인 곳을 의미를 하죠.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제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문제가 다 영어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영어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영영사전 의미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뜻이죠. mental illness니까. 이제 지문 안에서 문맥상 의미로는 이제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부교재에 있는 어휘의 영영풀이 사전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맥상 좀 쓰인 그런 의미를 좀 구분을 잘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단어 또는 구 이런 부분만 이렇게 밑줄이 쳐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가 밑줄이 쳐 있어요. 사실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일치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이렇게 분사 부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D번 이제 문장 전체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아니라 Teen right라는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낀 거니까 이제 과거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was astonished 이렇게 ed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이렇게 좀 어법상 일치하지 않는 문장 찾는 문제를 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인데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부교재에 나온 본문을 굉장히 반복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좀 읽고 숙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딱 그 문제를 봤을 때 배웠던 그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을 딱 여기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 필요한 능력은 answer choice에 있는 것들은 교재에 이제 대놓고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 정도는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단락에 나온 부분 이제 근거도 이제 다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 또 동의어 찾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문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쓰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서답형 문제 하나가 의견을 좀 제시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여기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 뭐 세 문장을 써라, 그리고 마침표를 이제 끝에 찍어라, 그리고 적어도 2가지 이유를 대라,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을 시키고 어법에 맞게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어를 배우는 곳은 맞기는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영어라는 도구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좀 시각을 넓히는 곳 이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시각으로 좀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좀 배우는 곳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입학 후에 좀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해서 좀 일반중으로 이렇게 전학을 가는 케이스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쫓기지 않고 국제중 이 커리큘럼에 잘 따라가려면 입학 후에 이 영어라는 도구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잘 될수록 학교 생활에도 이제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